안녕하세요. 교과서 58조 님이 오마하거늘 이라는 시조, 사설시조 작품입니다. 자, 우선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시를 보면 점이 찍어가지고 나오는 이 점, 이렇게 점이 찍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 점을 아레아라고 부릅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글자에 미음이 있고 밑에 이렇게 점이 찍어져 있죠. 그 다음에 리을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점이 찍어져 있는 거, 이것을 아레아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이 아레아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고 교과서 58쪽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레아가 첫째 음절에 있을 때, 아레아가 이렇게 첫 번째 음절에 있을 때 이것을 읽을 때는 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음, 이 아레아, 리을이 있을 때는 이것을 말 이렇게 읽는다 이 말입니다. 말 이렇게 읽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음절에 있을 때는 으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음절은 으라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것들은 더 여러 가지 그 예들이 있는데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일반적으로 첫 번째 음절은 아, 두 번째 음절은 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아, 하나 단어일 때 첫 번째 왔죠. 그래서 말 이렇게 아로 있고요. 첫 번째일 때는 가라고 있죠. 가. 근데 두 번째 읽을 때는 물 이렇게 으로 읽죠. 이렇게 나중에 가물이 가물로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물 이렇게 읽는다는 소리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 부분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 아레아를 읽는 방법을 모르면 공부하기 힘들 때, 일단은 우리가 대체로 첫 번째 아나 두 번째 으로 읽는데 대부분 다 아로 읽는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이렇게 하시고요. 더 구체적인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나중에 고등학교 가시면 배우시기 바랍니다. 님이 오마 하거늘 하거날 이렇게 해도 되고요. 상관없습니다. 작자미상 교과서 58조 초장부터 해석을 하겠습니다. 님이 오마 하거늘, 님이 오겠다고 하거늘 하기에 그런 말이죠. 거기 현대풀이 58조 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님이 오마 하거늘, 님이 온다고 하기에 저녁밥을 일 지어 먹고, 일이란 말은 일찍 지어 먹고 그런 뜻입니다. 일찍 지어 먹고. 아시겠죠? 님이 오마 하거늘이라는 작품은 사설시조로서 초장에 님이 오겠다고 하기에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고, 일이란 말은 일찍 지어 먹고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중장입니다. 중문을 나서, 대문에 중문을 나서 대문으로 나가, 중간 문을 나서서 대문으로 나갔다 이 말입니다. 중문을 나와서 대문으로 나가. 지방이란 말은 문지방, 위히 그만 문지방 위에, 치다라 그만은 올라앉아 그런 말이죠. 다시 한번, 중문을 나서서 대문으로 나가 문지방 위에 올라앉아. 치다라 그 말은 올라앉아서 그런 말입니다. 치다라 앉아까지 문지방에
위에 치달아 앉아. 문지방 위에 치달아 앉아. 그 말은 문지방 위에 올라 앉아. 그런 말입니다. 이수란 말은 손을, 손수자입니다. 여기 손. 이수로 손을 가액하고, 가액이란 말은 이마에다 대고 그런 말입니다. 손을 이마에다 대고. 그러니까 이미 오는가를 보기 위해서 손을 이마에다, 멀리 보기 위해서 이마에다 대놓고 있다 이 말이죠. 오는가, 가액하고 오는가, 가는가, 이미 오는가, 이마에 대고 이미 오는가, 이렇게 가는가, 이미 오는가, 가는가, 이미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이 되겠죠. 건너산, 건너산을 바라보니, 건너산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거무힌들, 검은 것이, 거무히들, 그 말은 검은 듯 흰 듯한 것이 그런 말이겠죠. 검은 흰들, 그 말은 서 있거늘 그런 말이죠. 검은면서도 희끗한 것이 서 있거늘 저야, 저것이, 저야라면 저것이 님이로다. 사랑하는 님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여기까지. 다시 한번 중문을 나서서 뒷문으로 나가 문지방 위에 치달 앉아, 올라 앉아서 손으로 가액하고, 손으로 이렇게 이마에다 대고, 손을 이마에다 대고, 오는가, 가는가, 건너산을 바라보니, 뭐 때문에 이미 오는가 본다, 이 말이죠. 검은 흰들, 검은고 흰 것, 셔란 말은 서 있거늘, 저야, 저것이, 님이로구나. 사랑하는 님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보선을 벗어서, 품에 품고, 이제 임이라고 생각하니까 보선을 벗어서 품에다 품고, 신을 벗어서 손에 쥐고, 지금 이제 임을 만나기 위한 빨리 가려놨던 행동이죠. 봐보세요. 보선을 벗어서 품에 품고, 신을 벗어서 손에 쥐고, 곤비, 님비, 곤비, 님비 또는 님비, 곤비. 그 말은 그 행동, 지금 손에 쥐고 엎치락 뒤치락 그런 행동입니다. 엎치락 뒤치락 허둥거리면서 곤비, 님비, 곤비, 천방, 지방, 천방, 천방지축 이런 행동, 지금 보선을 품에 품고 신벗어 손에 쥐고 그 행동이 지금 막 정신없이 하는 행동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곤비, 님비, 곤비, 천방, 지방, 천방 뛰어가는 그런 모습이겠죠. 진대 그러니까 진곳 좀 마르지 않고 좀 비나 이런 거 와가지고 땅이 안 좋은 곳이죠. 진대, 마른디, 진 곳이나 마른디 가리지 않고 진 곳이나 마른 곳 가리지 않고 유령충창이란 말은 우당퉁탕 건너가서 정앤말 하려 하고 임께서 오셨냐고 정든말을 하려 하고 지금 보선을 벗어서 품에 품고 신을 벗어서 손에 쥐고 막 천방지축 막 뛰고 난리를 피우면서 진곡 마른 곳 가리지 않고 유령충창 우당퉁탕 건너가서 정든말 정앤말 아이고 오셨어요 이렇게 정든말을 하려 하고 곁눈을 흘낏 보니 이제 오셨냐고 곁눈을 흘낏 보니 상년이란 말은 작년입니다. 상년이란 말은 작년 7월
7월 사흔날. 사흔날이라는 말은 하루 이틀 사흘 3일 말이죠. 7월 3일. 작년 7월 3일에 갈가 벗긴, 껍질을 벗긴 그런 말입니다. 껍질을 벗긴. 작년 7월 달에 7월 사흔날, 이제 여름이죠. 이거는 이제 8월 정도, 음력으로 말하니까 양력으로는 8월 정도죠. 옛날 시골에는 3이라는 거 있었습니다. 3 아시죠? 물레를 져가지고 옷도 만들거나 3대. 갈가 벗긴 주추리 3대. 껍질 벗겨는 주추리 3대. 주추리 3대가 살뜰히도, 알뜰하게도 그런 말이죠. 알뜰하게도 날 속였거다. 나를 속였구나. 그러니까 임이라고 생각하고 검고 끄단 것이 저 멀리서 보이니까 쫓아가서 아이고 사랑하는 임께서 오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정든말 오셨어요 하고 이렇게 정든말을 하려 하고 보니까 작년에 7월 달에 3일날 벗겨가지고 만든 주추리 3대, 세대가 이렇게 사물을 다 벗겨버린 주추리 세대가 이렇게 서 있더라 이 말이죠. 알고 보니 임이 아니라 주추리 3대 있다는 말이죠. 살뜰히도 그 말은 알뜰하게도 살뜰이란 말은 아이고 내가 봤더니 이게 임이 아니라 3대 새 묶음에 3대가 벗겨버린 껍질 벗겨놓은 3대가 살뜰도 알뜰도 날 속였구나. 아이고 내가 당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중장 중문 나서 대문을 나가 문지방 위에 올라 앉아 치달아 앉아 손으로 이마를 대고 가액하고 그만은 손으로 이마에다 손을 대고 오는가 가는가 건너산을 바라보니 검은 듯 흰 듯 서 있거늘 저것이 임이로구나. 버선을 벗어 품에 품고 신벗어 손에 쥐고 곤비 님비 곤비 천방 지방 천방 뛰어가는 모습입니다. 진고 마른 듯 가리지 않고 위렁충당 우당퉁당 건너가서 정든말 하리 하고 견눈으로 헐깃 보니 작년 7월 3일날 껍질 벗겨놓은 주추리 3대가 알뜰하게도 날 속였구다. 여기까지 중장이고요. 마지막 종장입니다. 모쳐라 아서라 이거 모쳐라 아이고 뭐 이런 감탄사입니다. 화밀시 망정 행여 나 이런들 남 우일 뻔 한 쾌라. 아이고 아이고 밤이어서 밤이었기 망정이지 행여 낮이런들 낮에였다면 남 우일 웃음거리가 될 뻔했구나 그런 말이죠. 뻔했구나 뻔하게 캐라 그런 말이죠. 종장 마지막 아서라 아이고 그런 말이죠. 밤이었으니까 밤이었을 망정 밤이 아니었다면 어쩔 뻔했냐. 밤이었기에 행여 낮이었다면 남 우세 살 뻔이 전라도 말로 우세 살 뻔했다 그런 말을 하죠. 남 웃음거리가 될 뻔했구나 뻔하게라. 임이라고 생각했는데 임은 아니고 주추리 3대 해가지고 그냥 낮에 했으면 사람들한테 아이고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하고 웃음거리가 될 뻔했다 이 말이죠. 자 우리가 좀 기억이 되려면 평시조와 사설시조에 대한 내용인데요. 평시조는 주로 사대부 양반계층에 의해서 읽혀지는 거고 사설시조는
중인과 평민층, 아까 말한 우리가 읽은 것이 사설시조입니다. 시조는 보통 3장 6구 형식, 글자는 모두 40자 내외이고 각 장은 사음보 형태로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사설시조는 초장, 중장 제한 없이 길며 종장도 첫 음절을 3음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길어진다. 이게 시조임을 알게 해주는 첫 3음절을 제외한 초장이나 중장이 길어진 것을 사설시조라고 합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평시조는 유교적 이념이나 자연과 조화, 풍류사상을 노래했고 사설시조는 서민 일상, 삶의 애환, 지배계층에 대한 비판 등을 주로 노래한다. 평시조는 조선 전기, 고려 말부터 생긴 것이 시조인데 평시조는 조선 전기에 많이 불려지고 후기로 갈수록 사설시조가 되는 거죠. 표현을 보면 유기적 세관이나 정치적 품격 등에 대해 비유적 관념을 노래한 것이 평시조입니다. 사설시조는 생활과 밀착된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표현이 나타나며 풍자와 해악이 두드러진 것이 사설시조죠. 우리가 사설시조의 형태하고 평시조 구별은 보통 게 양반 계층의 평시조고 사설시조는 평민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거. 그래서 사설시조는 풍자적이고 해학적이고 생활 밀착적이지만 이 평시조는 유교적이고 비유적이고 관념적인 노래를 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